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오늘은 봉제공장 품질관리 24부작 중 23번째 내용입니다. 혹시 분량은 반복되는데 부서 간 책임 공방만 길어지고 쏟아지는 분량으로 검사부는 바쁘기만 하고 같은 봉제 분량이 다음 스타일에서 또 발생합니까? 오늘 영상은 그 악순환을 협업구조와 검사부 교육체계로 끊어내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품질부가 단순 검수부서가 아니라 재발방지 기준을 생산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업무 흐름이 정립됩니다. 물론 공장별 차이는 있겠으나 현장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니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점 3가지입니다. 첫째, 검사 결과가 보고용 자료로 끝나는 이유와 이를 부서별 실행 업무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디자인 생산 구매 자재가 같은 언어로 분량 등급과 분량 종류를 정의하고 재발 방지안을 합의하는 회의 구조가 성립됩니다. 셋째, 검사부 직원 교육을 개인 능력이 아닌 판정 로직, 원인 분석,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부 역할 재정의 검수에서 원인 통제. 2. 디자인 부서 협업, 생산 가능성과 품질 기준. 3. 생산부서 협업, 공정 중 피드백 루프화 조치. 4. 분량 등급 분량 종류 표준화, 데이터가 통하는 언어. 5. 검사 결과 공유화 회의, 투명 공유와 피드백 수집. 6. Q&A 5가지. 7. 결론. 1. 품질부 역할 재정의 검수에서 원인 통제. 봉제 공장에서는 각 부서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생산하는 개별적 업무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품질은 부서별로 분리되어 관리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특히 품질부는 최종 단계에서 제품을 검수하는 부서이지만 역할이 분량을 찾는 것에만 머물면 공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분량은 발견되었는데 재발이 멈추지 않는 공장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품질부의 핵심 임무는 결함 검출이 아니라 결함 원인과 재발 경로까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를 원인 공정부서 조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매일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품질부의 본업입니다. 이를 위해 품질부는 검사 결과를 다음 3가지로 분해해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분량 종류의 정밀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봉제 분량이라고 뭉뚱그리면 실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접 불균일, 상침 간격 편차, 땀수 분량, 퍼커링, 바텍 위치 이탈처럼 공정에서 바로 조치 가능한 단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둘째, 분량 등급의 일관된 판정입니다.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의 구분은 바이어 대응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내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통제장치입니다. 안전 기능에 직결되거나 출고 불가 수준이면 크리티컬, 외관, 착용성,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이면 메이저, 경미한 외관 편차이지만 누적 시 클레임 가능성이 있으면 마이너로 정의하고 정의 문장을 공장 표준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셋째, 방지안의 형식 표준화입니다. 주의하자는 방지안이 아닙니다. 어느 공정에서 어떤 조건을 누가 어떤 도구로 어떤 기준으로 확인한다가 있어야 방지안이 됩니다. 이 3가지를 품질부가 고정하면 품질이 개인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부터 협업회의가 감정회의가 아니라 수치회의로 바뀌게 됩니다. 2. 디자인 부서 협업, 생산 가능성과 품질 기준. 디자인 부서와 품질부의 협업은 생산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기획과 샘플 단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복잡해질수록 공정 변수가 늘고 변수는 분량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품질부는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생산 가능성과 검사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장식 요소가 많아 공정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프릴, 셔링, 다중 스티치, 비대칭 패턴은 작업자 숙련도 편차에 따라 외관 분량이 급증합니다. 이때 품질부가 사전에 허용 공차 외관 판정 포인트, 검사 위치까지 제시하면 생산 단계에서 분량 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원부자재 스펙이 경계선에 걸린 경우입니다. 얇은 원단, 늘어나는 편성물, 코팅 소재는 봉제 조건에 민감합니다. 품질부는 원단 특성에 맞춰 봉제 사규격,
바늘호수, 땀수 범위, 프레서 푸삽, 다림 조건 같은 공정 조건을 디자인 샘플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디자인 의도와 검사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디자이너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의도로 말하지만 검사자는 퍼커링으로 판정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진 기준서와 골든 샘플 기준입니다. 품질부가 기준 이미지를 제작해 합의하면 생산 중 품질 논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협업의 핵심은 사전 합의 문서입니다. 스타일별로 핵심 품질 포인트 탑10을 지정하고 각 포인트마다 분량 등급과 판정 기준을 적어두면 생산과 검사에서 동일한 기준이 유지됩니다. 3. 생산부서 협업, 공정 중 피드백 루프와 조치. 생산부서와 품질부의 협업은 제품 생산의 전 공정에서 상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품질 문제는 대부분 초기 신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엔드라인에서 불량이 폭발합니다. 따라서 생산은 발생 즉시 공유, 품질은 원인 즉시 분류, 양측은 조치 즉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 운영에서는 다음 루프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정 이상 징후의 실시간 공유입니다. 재단 정확성 부족, 라벨 부자재 오투입, 봉제 장력 흔들림, 원단 방향 혼입 같은 사항은 발견 즉시 품질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품질부의 즉시 분석과 판정입니다. 품질부는 불량 종류, 불량 등급, 발생 공정, 발생 원인 가설을 빠르게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침 간격 원인 가이드 미사용 또는 작업자 텐션 편차 공정, 상침 공정처럼 라벨링하면 생산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셋째, 재발 방지 조치의 현장 고정입니다. 조치는 문서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이드 설치, 작업 표준서 교체, 첫장 100% 확인, 작업자 교대, 설비 점검, 부자재 로트 격리 같은 조치가 타인에서 실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치 효과 확인입니다. 조치 후 일정 수량을 샘플링의 불량률 변화를 확인하고 미개선이면 원인 가설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면 품질부는 단속자가 아니라 공정 안정화의 파트너가 됩니다. 생산에서도 품질부를 출고막는 부서로 보지 않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부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4. 불량 등급, 불량 종류 표준화, 데이터가 통하는 언어. 부서 협업이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은 감성 품질을 말하고 생산은 작업 난이도를 말하고 구매는 단가를 말합니다. 품질부는 이 모든 언어를 불량 데이터로 통합해야 합니다. 표준화의 실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량 종류 코딩입니다. 예를 들면 소잉 001은 시접 불균일, 소잉 002는 땀수 불량, 패브릭 001은 원단 결점, 트림 001은 부자재 오투입, 매저 001은 치수 편차처럼 코드화하면 보고서가 단순 서술이 아니라 검색 가능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좀 더 세분화하면 좋은 점도 있으나 너무 세분화하면 구분 등록하기가 어렵고 관련자와 인식 공유가 어렵게 되는 것을 현장에서 자주 봤습니다. 둘째, 등급 기준 문장화입니다. 메이저는 외관상 즉시 식별되며 클레임 가능성이 높음처럼 모호한 문장으로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메이저는 착용 시 외관에 명확히 보이며 판매 불가 또는 반품 가능성이 높은 수준처럼 판단 조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방지한 템플릿 고정입니다. 방지하는 원인, 조치, 확인자, 확인 시점, 확인 기준, 기록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인 가이드 미설치 조치, 상침 가이드 설치 및 작업 표준서 사진 교체, 확인자 라인장 품질 1라인 시점 작업 시작 1시간 내, 이후 2시간 간격, 기준 상침 간격 0.2cm 이내, 기록, 1라인 체크시트처럼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표준화가 되면 부서 협업회의에서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줄어듭니다.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어떤 코드가 어디서 왜 발생했나로 대화가 이동합니다. 그때부터 재발 방지안도 부서별로 명확해집니다. 5. 검사 결과 공유와 회의, 투명 공유와 피드백 수집. 품질부가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각 부서가 자기 공정의 문제를 자기 언어가 아닌 품질 언어로 확인할 때 개선이 진행됩니다.
공유 대상은 생산만이 아니라 디자인, 구매, 자재 관리, 물류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구매 자재가 빠지면 같은 부자재 이슈가 반복됩니다. 공유 방식은 다음 기준을 권장합니다. 첫째, 시각화입니다. 결함의 유형, 발생 빈도, 발생 공정, 라인별 편차를 한 장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그래프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둘째, 리드 타임이 짧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늦게 공유되면 현장은 이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최소 당일 공유가 원칙입니다. 셋째, 협업회의의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회의는 분량 탑 항목 3개, 등급 메이저 이상 우선, 원인 가설 1개 이상, 즉시 조치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토론 기록이 아니라 실행 지시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드백 수집은 다음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첫째, 품질부가 이슈를 제기합니다. 둘째, 생산은 공정 현실을 설명합니다. 셋째, 디자인은 의도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넷째, 구매 자재는 스펙노트 이슈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조치 담당과 완료 시점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 공유 문화가 형성됩니다. 품질이 특정 부서의 부담이 아니라 공장 운영의 공통과제가 됩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봉제 공장에서 품질부가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사 결과 공유는 문제 발견이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 실행이 목적입니다. 품질부가 확인한 불량 종류와 불량 등급, 발생 공정 정보를 생산 디자인, 구매, 자재에 동시에 공유하면 각 부서가 자기 영역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공정 조건을 수정하고 디자인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매 자재는 로트 격리나 스펙 재확인을 진행합니다. 공유가 없으면 조치가 분절되어 동일 불량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부서 간 협업이 품질 관리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무엇입니까? 협업은 불량의 원인 도달 시간을 단축합니다. 품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1라인에서 잡히면 재작업으로 끝납니다만 엔드라인에서 잡히면 대량 선별, 납기 지연, 클레임으로 확대됩니다. 생산과 품질이 실시간으로 루프를 만들면 불량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어 불량률과 비용이 동시에 감소합니다. 세 번째, 검사부 직원들의 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검사부는 최종 품질을 책임집니다만 동시에 공정 안정화의 감지 센서 역할을 합니다. 검사원이 판정 로직이 흔들리면 불량 등급이 일관되지 않고 부서 간 신뢰가 붕괴합니다. 교육은 제품 검사 방법만이 아니라 불량 종류 분류, 등급 판정 기준, 원인, 가설 수립, 현장 커뮤니케이션 문장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역량이 확보되면 검사부는 단순 검수 인력이 아니라 품질 통제 인력이 됩니다. 네 번째, 품질부가 검사 결과를 공유한 후 피드백은 어떻게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정기 회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일 이슈는 당일 미팅으로 정리하고 주간 회의에서 재발 항목의 추세를 확인하는 2단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피드백은 의견이 아니라 조치로 받아야 합니다. 즉, 담당자, 완료 시점, 확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완료 후 품질부가 효과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다음 스타일에서 동일 기준이 재사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품질부와 디자인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품질 문제의 상당수는 디자인 단계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 민감한 소재, 애매한 외관 의도는 생산과 검사에서 해석 충돌을 유발합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생산 가능성과 판정 기준을 합의하면 생산 과정에서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최종 출고 품질도 안정됩니다. 특히 골든 샘플과 사진 기준서 합의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예방 조치입니다. 7. 결론. 오늘은 봉제 공장에서 품질부가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디자인, 생산, 구매, 자재와 협업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수집하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품질부의 역할은 결함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량 종류와 불량 등급을 표준화해 모든 부서가 같은 언어로 원인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생산 부서와의 실시간 피드백 루프가 유지되면 불량은 초기에 차단되고 디자인 단계의 사전 합의가 고정되면 품질 기준 논쟁이 줄어듭니다. 검사부 직원 교육이 판정 로직, 원인 분석,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설계되면 공장은 개인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품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 품질 관리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00% 정답은 아니나 하나의 적용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부작의 마지막 순서인 바이어 피드백 점검 및 현황 공유를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